기차에서 잘생긴 남자를 만났어요. 그는 제게 싸움을 제안했는데 검은 머리가 아주 풍성했고 목소리도 아주 가늘었어요. 절친과 저는 800개가 넘는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대화를 시작할 방법도 12가지가 넘게 생각해냈죠. 하지만 기차가 닭장에 도착하려던 순간 저는 움직일 엄두도 못 냈어요. 그때 그가 갑자기 일어나 휴대폰을 제 손에 쥐어줬어요. 제가 짐을 찾으러 갔는데 그가 게임을 도와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정말 좋았고 움직임도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저는 얼굴이 붉어지며 휴대폰을 들고 계속 싸움을 걸었어요. 위험있고 멋진 왕이 하는 경기를 누가 거부할 수 있겠어요. 기차는 너무 붐볐고 구조대원이 막 그 남자를 들이받았는데 그가 움직여서 저를 만졌어요. 이야, 이제 달콤한 목소리로 작별 인사를 해봐요. 그러면 분명 점수를 딸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그가 짐을 챙겨서 고맙다고 하고 음료수를 주고 우유를 마시자고 할 거예요. 제 친구는 저보다 훨씬 활발해요. 내 안에 혈관방을 뚫고 그 잘생긴 남자의 가슴 속으로 들어갈 순 없겠지. 내성적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친구에게 인사하는 것조차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뇌어야 할 것이다. 허허! 여기 보기 드문 최고의 자질이 있다. 몇 마디 목소리, 마을 사람 허리, 군인 같은 키, 검은 머리, 깔끔한 옷차림, 책과 차를 싣고 누워서 계산하는 모습. 특히 마을 사람들의 긴 손과 맑고 투명한 뼈. 그것을 보면 터질 것 같다. 닌사우더시대, 트리안트. 조국에 감사한다. 친구의 끊임없는 권유에 나는 용기를 냈다. 안녕 친구. 머릿속의 모든 계획이 마침내 한 문장으로 바뀌었다. 그를 견뎌야 하느냐. 그는 이상했다. 그의 눈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러다가 웅얼거렸다. 내가 방금 이상한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변명하고 싶었다. 하루가 지나면 어떤 사람들은 그를 쫓아다니느라 바빠졌다. 나는 항상 그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기차가 너무 붐벼서 고통받지 않으면 쉽게 다칠 거라고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였다. 고맙다. 다시 정적이 흘렀다. 젠장. 뭐라도 말해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읽어도 소용없어. 시간은 훌쩍 지나갔다. 기차가 막 떠나려던 참이었고 상황을 반전시킬 방법을 고민하던 찰나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다. 기차에서 내릴 시간이 다 됐어. 짐을 챙기러 갈게. 네가 날 밀어서 때리려고 하는 거냐. 하지만 그가 일어서면서 기복은 없어. 날 끌어내리지 마. 라고 말했다. 그의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자책하기 시작했다. 나는 제자리에 서서 매일 아침 리더 역할을 했다. 알았어. 나는 진지하고 어느 정도 유명한 사람이야. 프로 선수들과 경쟁할 수는 없지만 실력은 나쁘지 않아. 게다가 여기는 왕족 레벨이 아니야. 부활 후 마지막 라운드였다. 저는 매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잘생긴 남자에게 박주가리를 한 바퀴 돌리게 한 다음 그 상황의 본체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가 선반에서 짐을 내리기 직전 싸움 하나 없이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는 제 중요한 하루 휴가도 직접 가져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2개의 화살표를 눌러 전화를 걸었고 2개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목이 어두워진 건 언제였지? 예! 둥지의 작은 탕 마이축. 마와 함께 가까운 곳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건 사랑스럽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안 됐어. 아주 좋아. 대답할 수 없지. 차가 돌아오는데 어떻게 따져? 그래서 한쪽 다리로 말장난을 하고 있어. 빨리 탕 마이축 말하는 사람을 불렀는데 갑자기 뭔가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차 주인이 있네. 아직 끝났어. 익숙한 목소리가 그의 머리 위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첫 2박자를 쳤고 바로 그 순간 제가 잡혔습니다. 그의 손이 제 두꺼운 셔츠 위로 올라와 화면을 가볍게 2번 눌렀습니다. 남의 소중한 것에 대해 떠드는 건 좋지 않아. 하지만 이 메시지 이름이 내 눈에 떠올랐어. 나는 재빨리 그에게 전화를 돌려주었어. 내가 이겼어. 너 메시지 이름이 있잖아. 그는 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가방을 잡았어. 그는 자연스럽게 말했지. 문자 답장 좀 도와줘? 기차가 곧 온다고? 거의 다 왔다고. 이게 맞아. 문자를 보내고 나서 그에게 전화를 돌려줬어. 집에 도착했을 땐 벌써 4시였어. 환기 밖에서 가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부모님은 그냥 궁금해하셨지만 아무 말도 안 하셨어. 나는 차갑게 방에 들어갔고 손이 금방 아팠고 새를 켰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정부 일로 바빴고 방금 쌀러 돌아왔고
모두 집에 가서 기다리는 걸 멈췄어요. 집에 왔어요. 방금 세를 받았어요. 정말 너무 헌신적이에요. 결혼하고 싶어 하는 친척들을 마주하고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새가 더 좋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스피커를 켜줄 수 있나요? 오늘 제 손이 조금 뻣뻣해서 모두를 돕기 위해 ACC를 열고 4개 슬롯만 곱하고 5명이 플레이합니다. 저는 기루판에게 영혼의 방을 보냅니다. 제가 좋아하려고 해서 평소보다 시청자를 적게 선택했지만 팬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4개 슬롯이지만 채울 수 없습니다. 저는 경기를 시작하기 위해 시작을 누릅니다. 황다. 이 아이디 다음에 익숙해 보이는 37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스프링 운송팀에서 만난 잘생긴 남자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37. 정지 및 사수 포지션은 어떻습니까? 어떤 포지션을 플레이합니까? 저는 약간 긴장되어서 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듣기 쉬운 제스처가 제 손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배에서 들린 소문에 따라 제 이름도 곱해졌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반응을 보면 제 목소리를 정말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버드 드라이버의 해설 영역이 더욱 생동감 있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수는 멋진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항상 이 목소리가 익숙하다고 느낍니다. 동의 관점은 너무 친숙하게 들려서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결국 저는 멈추기로 했고 그는 사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런 다음 에인 오이차 부와 기아 사우로이를 선택했기 때문에 플레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팜이 멈추는 동안 저는 편산미니 맵팩의 비전을 가져갔습니다.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여자는 이미 총에 맞았습니다. 호호, 저는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판이 고백과 감사의 무게를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피암이 멈추도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팜이 괴물을 치운 후 저는 사수를 지원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제 사수가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수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도우려고 했지만 그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판탐이 그의 움직임을 보았고 저는 이것이 프로플레이어의 태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안을 차에서 이렇게 플레이하면 상대방을 고문하는 것입니다. 더욱 불합리하게도 그는 더욱 정밀하게 계산하며 상대편 경호원을 때려 피가 거의 남지 않게 했다. 피를 조금 남기고 후퇴하며 징그로 정수를 막아 괴물에게 향했다. 굴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헹구고 멈추고 받은 후 그는 돌아서는 버튼을 눌렀다. 이때 플랫폼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손목을 풀었다. 화는 화면을 보려고 옆에 기대 앉아 몸을 움직이며 이야기는 사실이야. 여자를 품고 있잖아. 라고 외쳤다. 플랫폼은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가 아니 여자에게 품고 있어 라고 말했다. 화는 그의 힘에 의지하며 모두 깜짝 놀라 더욱 두려워했다. 새 강을 건너온 후 나는 그와 거래를 해야 할지 망설였다. 주도권을 쥐는 것은 자신감 상실로 여겨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요점을 놓치면 그는 이미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게 무례한 걸까? 내 가장 친한 친구는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감정을 갖는 건 어렵다고 말했고 나는 그 말을 이해해야 했다. 여자친구가 있거나 거절하면 돈 안 들잖아요. 그렇죠. 이 사진이 제 성격을 너무 대충 요약해놨어요. 뭐든 오랫동안 스스로를 설득해야 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누군가는 바로 물러서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머리가 좋다는 건 부인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채팅을 끊으면 뭐라고 할지 벌써 수십 번이나 머릿속으로 연습했어요. 게임을 끄려고 버튼을 누르자마자 새 친구 10명의 단어가 떴어요. 저는 37살이고 정확히 5살인데 뭘 원해?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그가 바로 친구 요청을 눌렀는지 확인했어요. 그런데도 바로 저쪽에서 온 메시지는 어두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껐네요. 할 일 있으신가요? 답장 안 했어요. 그냥 직접 얘기하고 싶었어요. 같이 게임 하실래요? 이 버튼을 누르자마자 제 동생도 게임에 들어왔어요. 여기 집에 와서 방에 숨은 게 보이네요. 내가 게임을 하는 걸 숨겼던 거였구나. 그렇지. 날 놀려줘. 날 놀리는 건 낭비야. 못 본 척하고. 오빠가 보낸 메시지를 닫고 바로 37로 게임에 들어갔다. 미안해. 오빠. 이런 쌓이는 건 결혼 유혹을 피하기 위한 거야. 먼저 남자친구를 데려와야 해. 난 멈추기로 했고 그는 알고 싶어 했고 난 그녀에게 물어보는 척했지만 그는 여자를 데려오지 않았다.
37살인 여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여자가 있다면 난 여기서 더 이상 게임을 할 거야. 그는 잭프루트 영혼을 치우는 걸 끝냈고 물론 그는 항상 내 노래에 추가했다. 야, 너 내 노래 잃어버렸어. 나는 재빨리 앞뒤로 달렸다. 36살은 아직 피가 남을 때까지 노래를 치고 잭프루트로 돌아갔다. 잠깐만 내 잭프루트 영혼에게 다가가. 하지만 여왕님, 멈춰주세요. 잭프루트 의자에 앉아서 외로운 연인을 나처럼 대해줄 수 있나요? 외롭고 약해서 누가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싸우는지 알지 못해요. 37을 치운 후 나는 심장을 멈추려고 달려갔고 펜을 떨어뜨려 모았습니다. 달려가 보니 그가 방금 빨간 심장을 때렸고 아직 피가 남아 있었습니다. 와서 가져가세요. 연인은 사랑을 쉽게 파괴할 수 있지만 게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동생이 우리 집에 들렀던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빨간 것과 내 노래가 모두 그녀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빨간 것이 부족하지 않지만 나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의도적으로 이 지도를 통해 소문을 퍼뜨리려고 하셨죠.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요아, 가장 많이 아끼고 빨간 것은 당신의 심장에 남겨두세요. 마치 새해 전날의 한 장과 같습니다. 37은 방금 구덩이를 떠났습니다. 응엇과 매우 비슷합니다. 여하, 들어보세요. 더 이상 이르지 않습니다. 이 블록을 치른 후 나는 머리를 저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여아, 방금 블록을 마쳤습니다. 다리가 이미 나타나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을 말해주세요. 당신과 37은 서로에게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관객이었어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는 당신을 좋아해요. 예전에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는데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이 뭐지? 라고 말하곤 했어요. 말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고 그는 분명 저를 좋아했어요.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제 입 좀 그만 쓰세요. 언제쯤이면 그의 소중한 아이를 낳을 건가요? 라고 생각하며 계속 물건을 샀어요. 바람이 점점 거세졌고 길에는 얇은 얼음이 덮여 있었어요.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갔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한 걸음 내딛다가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어요. 남자의 품에 안겨 가슴을 세게 쳤죠. 어디 있는 거지? 두툼한 털코트를 입고 있었는데도 그의 손에서 뜨거운 천이 느껴졌어요. 멀지 않은 곳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와 그 사람을 안고 식사를 멈췄어요. 모자를 쓴 사람은 깊고 매력적인 두 눈이었어요. 그리고 고든 코는 차가워서 그의 얼굴을 더욱 잘생기게 만들어 주었어요. 37? 그는 입술이 없는 손님이고 미소는 매우 수줍어하며 팀에 있을 때는 자기소개를 잊었다. 내 이름은 당투득이다. 당투득. 이 이름은 익숙한데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아직 아픈 손을 내 앞에 놓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총괄 매니저입니다. 정말 너무 우연의 일치다. 내가 팀을 이용할 때 그가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게 기억난다. 나는 잠시 참았다. 계속 이야기해볼까? 아니면 우리가 비난의 말을 할까? 당투두득은 조용히 숨었다가 휴대폰을 꺼냈다. 나는 섹스를 하기로 했지만 이미 그에게 비난의 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비난 목록에 있는 친구다. 당투득이 뭔가 말하려고 할 때 멀리서 누군가 다가왔다. 투득. 이 사람 걔 여자친구야. 그 후에 모두가 만날 수 있도록 일찍 집에 데려다 줄게. 소문에 따르면 옆집 영묘에 있는 삼촌. 숙모들이 막 폭죽 쏘는 걸 끝내고 돌아오는 길인 것 같다. 오늘은 이른 아침이라 차들이 한산하고 다들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한다. 조금만 자극하면 장수 드라마처럼 홍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일이 친척들한테까지 알려지고 부모님도 설 명절에 그 병을 자기 댁으로 가져다 주길 간절히 바라는데 단 투득이 얼마나 속상할지 모르겠다. 티엔이 점점 더 앞으로 나서는 걸 보니 미국 사람들이 알아챌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획 들고 단투득의 품으로 기어들어가 그의 등에 얼굴을 묻었다. 원숭이 단투덕은 오르내리는데 꽤 능숙했습니다. 안녕? 투덕이 컸어. 드디어 날 집으로 데려왔어. 말해봐. 지난번에 네가 그렇게 많은 여자애들과 남자애들을 소개했지만 너는 고집스럽지 않았어. 하지만 이번에는 네가 직접 이렇게 예쁜 여자애를 찾았잖아. 나중에 그와 맞서는 게 더 기뻐. 먼저 무슨 실수였어? 이 여자애는 좀 당황했어. 죽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다음번에 죽을 가져와서 모두를 만나게 해. 알았어. 정말 미안해. 나는
그는 자연스럽게 내 손에서 첫날 밤을 가져갔어. 가자. 내가 너를 집으로 데려갈게. 내가 너를 집으로 데려갈게. 물건이 좀 무거워. 내가 직접 옮길 수 있어. 괜찮아. 나는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소나기 때문인지 집에 갈 길이 한 거리밖에 남지 않았어. 사적인 욕망은 계속되지 않아. 오늘 밤도 왕 노릇을 하는 건가? 나는 그를 바라보는 사람을 고쳐주었다. 그는 내가 77세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를 기억해. 그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 떠나자 검은 길이 그의 등을 휴대전화 쪽으로 끌어당겼다. 잠시 후 누군가 나를 찾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돌아오는 길에 화두가 이상한 컵 뒤에서 갑자기 뛰쳐나왔다. 나는 어머니께 어머니가 여기까지 오셔서 우연히 여동생을 만나셨군요. 라고 말했다. 그는 팔짱을 끼고 마치 부자의 비밀을 방금 알아낸 듯 얼굴을 돌렸다. 게다가 우연히 만난 두 친척은 당신이 급하게 고용한 엑스트라일 텐데 그렇지. 사적인 욕망이 그를 쳐다보았다. 가문의 이름이 매력적이었다. 화두는 그 사람의 입가에 기대어 말했다. 2번이나 나를 내세웠으니 77세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겠다. 사적인 욕망이 손을 내밀자 화두는 곧바로 한 줄을 내밀었다.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은 당신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만 알아보지 못한다면 아니면 포기하는 것이다. 저는 개인 그룹이 그렇게 무시당하는 날이 없어요. 개인 그룹이 차갑다고. 또 아메리카 시간 가고 싶어. 그 후로는 왜 내 책임이 있는지 묻지 않아요. 다리는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그가 가까이 서 있을 때 그의 머리가 내 머리에 눌려 있어요. 그가 떠날 때 묻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채팅과 채팅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의 채팅을 열어보니 정말 채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이후로 누구와도 기술을 사용한 지 너무 오래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잠을 잘 수 없어요. 침대에서 뒹굴며 지난 3일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휴대폰을 바꿨고 저와 개인 그룹 사이에 메시지가 없어요. 그때 개인 그룹에서 게임하러 가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잠시 생각한 다음 솔로로 가자고 답장할 거예요. 제가 이기면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지면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어. 이번에는 선을 택할 거야. 솔로로 선을 택하는 게 좀 명예로운 일이라는 건 알지만 정말 이기고 싶은데 이기적인 무리는 야성을 택해. 야성을 택하는 싱글 매치는 손이 꽉 차서 10분 만에 끝나. 네가 나를 한 번 더 혼내는 걸로 생각해. 뭘 묻고 싶은 거야. 다리가 없었는데 왜 서로 탓하냐고 바로 물어봤어. 요정이 막 문자를 끝냈는데 이기적인 무리가 바로 와서 이모 며칠이나 계셨어요. 라고 물었어. 어렸을 때 고집이 엄청 세서 12살 때 새해가 겹치던 때 옆집 아파트에서 살기 위해 천국에 갔어. 화가 나서 도박꾼 무리를 따라 마당을 지나갔지. 그날이 되자 실수로 그들에게 남자아이를 줬어. 그 애는 아주 잘생겼어. 작은 팬처럼. 내기를 해서 그 애를 천국으로 데려왔어. 그 애는 조용했지만 내기를 정말 좋아했어.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계속 나를 따라다녔어. 나는 종종 그에게서 받은 빨간 수입 케이크와 교환하기 위해 쉬운 베팅을 했지. 그의 집은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멈춰섰고 내가 그를 찾으러 갈 때마다 마당은 항상 텅 비어 있었어. 그러니까 네가 그 남자라는 거야. 그래! 우리는 아직 대화를 나누지 못한 적이 많았지. 그럼 언제 헤어졌지? 4년 전이었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네가 먼저 나와의 관계를 끝내버렸지. 얼마나 오래 만났는지 이제는 알 수 없는 아름다운 병을 만났을 때 얼굴이 굳어버렸어. 욕망의 틀이 나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조금 따뜻했어. 4년 전 원래는 널 찾으려고 했지만 그날 밤 네가 떠났다고 말한 사람은 이미 떠났어. 대화가 끝나고 나는 울었어. 끝났어. 얘들아, 난 이 아름다운 병에 먼저 관심이 있어. 게다가 그도 내 1등 시절에 대해 자기 의견이 있었어. 어떻게 그에게 추파를 던질 얼굴을 가질 수 있겠어. 어쩌면 이게 날 너무 자극했을지도 몰라. 그날 밤 나는 1학년의 꿈을 꾸었어. 나는 10살이 조금 넘은 잘생긴 소년의 손을 잡았다. 동닥두엔 4세. 말해주지. 이제 내 손을 잡았으니 앞으로는 나한테 시시덕거릴 수밖에 없지. 뚜뚜룽은 울기 전까지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사탕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으니 이건 내 지참금이야. 잘 보관해. 뚜뚜룽이 사탕을 눈 속에 놓았을 때 그는 순종적으로 나를 따라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2개를 놓았고 그는 지키지 않았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면 그는 나에게 줄 수 있다. 내 꿈에서
그 소년 뚜뚜릉이 갑자기 자랐다. 그가 나에게 준 것은 더 이상 사탕이 아니라 지위였다. 그가 어렸을 때 그는 나와 결혼하겠다고 했기에 이제 나는 그와 결혼하기 위해 왔다. 나는 너무 느긋하고 사랑에 빠지는 건 괜찮다. 하지만 아이를 낳는 건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어느 날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동창회를 열었고 친구들은 타하우에서 놀고 웃었다. 제 집은 티에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거의 모든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만 중앙에 싫어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고등학교 절친은 잘생기고 똑똑했지만 동시에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2년 동안 사귀었고 졸업할 때 그가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이유는 더 똑똑한 여자를 찾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다음 반 여자와의 데이트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가 있는 한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주최자가 그가 온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갔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방 전체가 조용했고 청무도 여기에 왔습니다. 가끔 티치가 여기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녀를 초대했습니다. 티치가 말을 걸면 교장 선생님께 초대해달라고 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녀와 저는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로를 피하는 것은 좋지 않죠. 조용히 그렇게 말하며 그는 옆에 있는 여자에게 팔을 둘렀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 예쁘고 얼굴도 예쁘지만 조용해요. 뭔가 말하거나 뭔가를 하고 싶을 때마다 먼저 그를 쳐다봐야 해요.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이 사람은 제 여자친구예요. 올해 설 연휴에 그녀를 데리고 집에 와서 가족을 만나게 했어요. 이름은 티우한이에요.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팀미는 아직 활동 중이잖아요. 저희 그룹에는 결혼한 사람도 있고 아이를 낳은 사람도 있어요. 팀민, 당신도 누군가를 찾아보세요. 맞아요. 당신의 직업은 분명 부자를 많이 데려왔을 거예요. 좀 똑똑해야 살아갈 수 있고 키가 크고 키가 큰 척해야 해요. 왜 누군가를 초대해요? 결국 부자의 허벅지를 껴안아야 하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이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사랑을 찾고 있다면 모두가 폭로할 거예요. 찾았으니 연애를 하고 돌아서서 가장이라도 하세요. 그만하세요. 서두르면 나와서 말하곤 했지만 이 사람 좀 늦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아기가 1달 되는 날이기도 하고 오늘 밤 경비는 내가 다 해줄 수 있을까? 막 발을 내디디려던 순간 안도감이 들었다. 미안해. 하늘아, 괜찮아. 전화 소리가 들리려는데 돌아보니 누가 바빠서 못 간다고 하더라. 지금 1명 모자라는데 누가 날 설득해서 12명이 같이 놀 수 있게 해줄 수 있겠어. 라고 했다. 바로 그때 내 전화가 울렸고 너 지금 게임 중이야. 마침 너도 근처에 있잖아. 바쁘지 않으면 나랑 놀러와. 라고 문자를 보냈다. 방에 들어서자 안에 있던 여자애들이 모두 경외감에 휩싸였다. 그는 길고 검은 코트를 입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몸에서는 우디 향수 냄새가 났다. 아무도 없었지만 이렇게 잘생긴 친구가 있었으니 근처에 앉아있던 소녀가 의자를 꺼내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나쳐 바로 제 옆으로 가서 의자를 꺼내 앉았습니다. 저는 다재다능한 사람이라 주변 친구들이 갑자기 표정을 짓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디서 여기로 달려온 거야? 그는 마치 머리처럼 목소리를 낮추며 집에서 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 소녀는 제 친구의 딸이었고 당신을 여기서 봤어요. 오늘 우리는 몇 곡의 훅을 연주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한 역할이 있을 때 자립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투표할 때는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또한 장기적이고 냉철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재미는 없지만 때가 되면 여기 있는 티치는 분명 자신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저와 티치 그룹은 투표 라운드의 마지막 순위인 11번과 12번을 뽑았습니다. 티치 그룹과 티치 그룹은 모두 지점 자리를 놓고 경쟁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티치 그룹은 쉽게 먼저 퍼져나가 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다른 두 플레이어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나 티치 그룹의 차례가 되자 그는 티치 그룹의 주장에서 빨간 구멍을 즉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7번은 첫날 밤 테스트에서 5번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했지만 명확하고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5번이 구리 동전이라면 물론 좋은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번이 특별한 문자라면 그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좋은 사람이라고만 말하면서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진짜 이름입니다. 11번 소희의 첫날 밤 그는 평민이었습니다. 나는 진정한 평민입니다.
티치가 첫 번째 라운드에서 패배했을 때 이기적인 그룹의 말에 속았습니다. 결국 이기적인 그룹의 승리는 이기적인 그룹으로 밝혀졌습니다. 티치가 즉시 폭발하도록 이끌렸을 때 나는 평민의 이름이라고 말했고 나중에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잘못 투표한 몇몇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지 않았을 겁니다. 나중에 내가 평민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이기적인 집단은 웃습니다. 네가 평민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내가 그 집단에 속해 있고 확률은 53인데 그렇게 말하는 게 그가 한 말보다 더 믿을 만합니다. 그 깊은 친구들. 이기적인 집단은 의도적으로 티치를 겨냥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두 악합니다. 티치가 비판받으면 이기적인 집단은 즉시 모든 사람에게 다시 악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점수를 줍니다. 사망시간이 특별한 인물이라면 사적 집단은 다를 것이고 악을 보호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사적 집단의 주장의 시작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친구는 그렇게 좋은데 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추측합니까? 나는 방금 사망시간이 고문을 당하고 극도로 지쳤다고 말했습니다. 사망시간이 너무 화가 나서 모든 평정을 잃었을 때 아무도 더 이상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가짜 구름을 연주해. 명예. 맞아. 팅비에는 이제 유명한 리드야. 한번 해봐. 맞아. 죽음의 시간도 가짜 구름을 연주하는데 아주 능숙했던 때가 생각나. 틱미엔. 네, 친구는 어떻게 연주하는지 알아. 사설 그룹은 대답 없이 나를 바라보며 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나는 틱미엔과 같은 팀이었고 죽음의 시간의 소매를 잡아당기는 작은 강에서 왔어. 내 사랑, 너와 팀을 이룰 수 있을까? 죽음의 시간이 두 개의 심장을 가진 것처럼 보였을 때 물론 땅이 무너졌지. 그에 나는 죽음의 시간 때문에 가짜 구름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나를 이 세계로 인도했다. 시행착오의 순간에 팀은 함께 연주했고 매우 잘 어울렸다. 우리 팀은 나와 내 영혼의 그룹을 한번 초대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항상 함께 연주했다. 이길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내 영혼의 그룹은 내 불안을 보고 계획을 따라 연주했고 그러면 내가 순종하고 멈추면 탐색을 수행하는데 자신감이 없을 것이다. 나와 시행착오의 순간은 서로 동의했고 4명의 정령은 백리도 악수를 했다. 막 블록에 들어선 순간 시행착오의 순간이 내 상상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왔다. 게임 초반에 내 편을 지원하던 데미스는 상대의 붉은 악수를 빼앗기 위해 상상을 포기하려 했다. 백리도 악수는 두 번째 레벨을 통과하고 계속해서 달렸고 덤불 속 단추는 벌레로 뒤덮였다. 과연 시행착오의 순간이 마법을 지키기 위해 찾아왔다. 꽝. 한 발 쏘자마자 백리도는 피나무 방그루 백발노인을 잃었다. 마지막 발. 백리도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바로 쏘아버렸다. 리더의 예측은 너무나 강렬했다. 세상에 이 수준에 너무 아름다워서 점수를 볼 겨를도 없었다. 오줌이 뜬 상태에서 졌는데 양이 너무 적어 붉은색 보충을 포기해야 했다. 사병들은 고개를 들 수는 없을 정도로 심장을 방전시키려고 길을 막았다. 반대편 원숭이는 스팸을 이용해 사병들을 불러 지원하도록 했지만 처음부터 한나라에 막혀 있어 자원이 부족해 마치 거짓말을 하는 듯했다. 지금 사병들은 지도상에서 경제력이 가장 높은 사병들이었다. 북쪽은 곧장 가야 하는데 반대편의 샹고스톱은 사라졌다. 아마 널 잡으러 내려갈 것이다. 내가 시냇물을 먹고 있으니 네가 줄을 좀 잡고 내가 누구에게로 내려가. 알았지? 아니나 다를까. 사병들이 흩어지는 순간 나는 덤불 속에서 샹고 스톱을 하고 반대편의 고통과 고대의 법이 한나라로 달려갔다. 사병들은 한 걸음 물러나 두 사람을 이용해 피를 뽑았다. 나는 여기 와서 청소를 끝내고 멈춘 후 곧바로 파출소로 달려갔다. 사병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달려와 적과 기술을 교환했다. 나는 돌아섰고 적의 기둥이 벼락을 쳤고 이기적인 사병들은 피해를 더하며 휩쓸려 갔다. 게임에 대해 조금만 이해하면 누구나 육도와 이기적인 욕망의 집단의 수준이 하나의 게임이자 하나의 심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육도는 이 블록을 끝내고 고집을 부렸고 그의 얼굴은 말하기 어려웠고 우리 가족은 할 일이 있었고 그의 충성심은 깨졌습니다. 저도 자연스럽지 않았고 저는 이기적인 욕망의 몇몇 집단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의 집단은 갑자기 제 어두운 책을 덮고 나와 함께 걸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잘 멈춰서서 소리를 듣고 문에 도달했고 육도는 갑자기 저에게 물었고 삼촌 육도가 걸어왔습니다. 어쨌든 그는 반 친구이거나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너희 집은 멀리 있지만 내가 너희 둘을 집에 데려다 줄게. 그는 나를 바라보며 필요 없어. 내가 몰고 갈게. 잠깐만 기다려. 알았어? 내 친구는 뭐 하는데 돈을 버는 것이라면 6도만큼 좋지는 않을 것 같아. 릭티크는 대기업의 고위 관리자이지만 이 고위 버전에서는 나쁜 놈들이 나타날 거라고는 예견할 수 없습니다. 영어 하기에는 너무 비싸서. 방금 지하 주차장에서 포치 포지션을 마치고 달려왔다. 내 바로 앞에 멈춰 섰고 당투 득이 운전석에서 내려와 차 문을 열어주었다. 가자.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알윅 티치는 차 포지션을 바라보며 곧바로 모든 큰 사람들을 이끌었다. 일반 청취자가 무슨 직업을 하는지 알아? 그녀는 눈먼 새이고 손은 77세 정도이며 검색하면 볼 수 있다. 그녀는 나가서 찾을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안다. 당투득은 운전대를 꽉 쥐고 그의 눈은 마치 사람들을 속이고 싶어 하는 듯 차갑게 릭 티치를 바라보았다. 천하고 고귀한 직업은 없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모든 것을 병들게 본다. 나는 나의 책에서 포지션을 꺼내 반장에게 주었다. 이것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앞으로 릭 티치가 어떤 반 회의에 참석한다면 더 이상 나를 부르지 마라. 차는 평소처럼 교차로에 멈춰섰고 방금 차에서 내렸고 부모님이 오는 것을 보았다. 어머니는 나를 보고 눈을 반짝이며 재빨리 다가왔다. 오늘 내가 여기서 멈출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차 안을 계속 들여다보셨다. 네, 고등학교 친구가 하는 말이 들렸다. 네, 친구를 따라 아래로 내려가 봐. 그 친구가 어떤지 한번 보자. 그냥 그냥 평범한 친구였다. 마침 근처에 있었는데 사람이 부족해서 전화했다. 어머니는 나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다. 오늘 내 친구들이 아니라면 우리 고등학교 죄서 어머니가 몇 점을 줬을까? 아버지는 차문에 얼굴을 꾹꾹 눌러대고는 문을 돌렸다. 삼촌은 평생 그렇게 속상해한 적이 없었다. 말을 마치자 아버지는 다시 숨을 쉬지 않기 시작했다. 나는 재빨리 차 안으로 들어가 젠시 위에게 내리지 말라고 손짓했다. 형님, 다음 대사 좀 들어보세요. 그는 차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삼촌. 안녕, 이모. 저 걔는 젠시위예요. 어머니의 눈이 젠시위에게 거의 붙어 있었다. 오, 그 육로 운송업자. 잘생기고 지위도 높고 예의도 바르시네요. 안녕. 안녕? 젠시위는 이제 그냥 친구라고 설명해 주었다. 지금은 친구일 뿐이야. 아, 알겠지. 알겠지. 네, 가문의 종파는 절대 주도권을 쥐지 않는 사람이야. 젊었을 때 너였다면 이렇게 잘생긴 남자를 만났을 때 바로 번호를 달라고 했을 거야. 오늘 나랑 무슨 할 일 있어. 바쁘지 않으면 가족들이랑 놀자. 고개를 저을게. 젠시위는 못 본 척했다. 오늘은 다른 계획 없어. 네가 초대했으니 거절하지 마. 아빠가 아직 집에 안 들어왔어. 내 채 잠깐 앉아 있을 수 있어. 젠시위가 아버지 삼촌에게 열쇠를 건넸다. 여기서는 안 타볼게. 나도 이 차 많이 몰아본 적이 없어. 시승하고 싶다면 더 좋겠어. 집에 들어서자마자 엄마가 젠시위를 테이블로 끌어당겼다. 야, 젠모이가 준 술 몇 잔 마시자. 급히 그를 세웠다. 엄마, 그만해. 또 운전하고 있어. 괜찮아요. 오늘 집에 가서 하룻밤 여기서 묵겠다고 전화했어요. 집에서 약을 먹는 사람은 어머니예요. 흰약을 반 병만 마셨다면 나쁘지 않겠지만 잔투득은 확신하지 못해요. 어머니의 생각에 따르면 누구든 어머니와 술을 마시면 어머니에게 쓰러질 확률이 거의 100%라고 해요. 저는 잔투득에게 윙크를 했어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돌아섰어요. 알았어. 엄마, 그냥 마셔. 그를 남자로 만들지 마. 어머니는 서양인들을 끊임없이 비교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잔투득의 상황을 A부터 Z까지 고려했어요. 저는 먹을 수 없어서 점심 식당에 숨어서 놀았어요. 목욕을 끝내고 머리를 말리니 10시가 넘었고 밖은 그늘이었고 저는 여전히 걷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잔투득의 온몸이 저를 향해 엄하게 서 있었어요. 그는 더 많이 마셨고 입술이 붉어졌으며 방이 약간 기울어졌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가슴이 간지러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나를 올려다보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멘. 아지가 여기가 거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재빨리 그를 기다렸고 그의 머리는 내 가슴에 기대었고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손에 불어들어와 가벼웠지만 나를 만들었습니다. 내 목은 건조하고 꽉 막혔습니다. 괜찮아. 나는 거실에서 자. 젠 시위는 갑자기 내 손을 잡았고
그의 호흡이 빨라졌습니다. 아멘. 우리 시도해볼까? 나는 오랫동안 당신을 좋아했습니다. 나는 당신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키스 열차를 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두 번 모두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모든 관심은 그의 향기에 집중되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키스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켜쥐었고 내 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건스위는 한동안 꽤 고집을 부렸지만 곧 주도권을 잡고 나를 데려가려고 군대를 풀지 않고 내 새를 키스로 훔쳐갔다. 건스위와 나는 공식적으로 사귀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내 팔에 앉아. 사실 내가 아직 공부하고 있을 때 건스시안에게 속삭였다. 내가 할 일이 있는지 보지 말라고. 엄마는 그가 익숙한 것을 보았지만 내가 그가 그렇게 나를 따라오는 것을 쉽게 허락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는 정말 훌륭했다. 엄마는 오랫동안 여기저기 물어봤고 모두가 그렇게 행동했다. 엄마는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녀를 괴롭힐 만큼 많은 아이를 갖기를 바랐을 뿐이다. 결과는 나중에 고려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용기를 내어 시작하는 것이었다. 건스위는 내 남동생과 여동생의 모습을 따라 문 밖으로 나갔지만 운전대까지 내내 밝았다. 이모, 미안 이모. 먼저 돌아갈게요. 집에 데려다 줄게요. 아직 압체 못 타요. 내가 왔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건스위는 약간 초조해졌다. 응, 조금은 기억나. 난 그의 연인이긴 한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그 흑인 교차로에서 차를 세웠어. 간투득? 우리 엄마가 네가 오랫동안 나를 좋아했다고 하셨는데 정말이야. 다음 순간 간투득은 안전벨트를 풀고 잠이 들며 내 입술에 입을 맞췄다. 정말 네가 부자라면 다시 말해줄게. 널 좋아해. 명절 때마다 간투득은 이틀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왔어. 사랑하느라 바빠서 신경 쓸 수가 없었지. 회사 매니저가 연락해서 내 자리를 지키려면 더 오래 살 수 있기를 바랐어. 네가 여기서 잘하니까 게임 마니아들이 많이 모이는 거야. 하지만 이제 실력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 얼굴을 내밀 생각은 없니? 전단지를 만들어 시장에 부잣집 남자들을 몇 명 더 끌어들이는 게 낫지 않겠어. 유명해지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이런 숨겨진 의미의 여자들이 게임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여성만 오픈. 실력은 사랑. 외모가 가장 중요해. 듣고 불편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상호작용 지수는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어. 그 후 잔투득은 전화 후 내가 길을 잃은 걸 보고 바로 리씨를 껴안았다. 나는 리씨가 방금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 괜찮아요. 저도 새해예요. 같이 가세요. 네. 잠깐만요. 환전해 주세요. 몇 분 후 50성 아네르카킹 화폐가 방에 들어왔고 애가쇼를 보러 갔고 이런 식이었다. 완료. 이 화폐가 방금 새를 켜자 엣지가 폭발했다. 잠깐 7을 가진 사람은 잔탄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는 오랫동안 온라인에 접속하지 않았다. 젠장. 나는 많은 것을 겪었다. 몇 년 전에도 그는 새였다. 운영은 매우 단호했고 곰팡이 냄새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심지어 그를 전문 에이전트로 계약하도록 초대하는 제안도 있었지만 그는 가지 않았다. 중복으로 말하자면 그는 계약 생산을 담당하는 소규모 그룹의 아들입니다. 나중에 그는 외국인에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운이 좋은 운명인지 모든 것은 삶에 의해 지배될 수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는 77의 힘든 멤버가 아닙니까? 나를 따라올 사람을 선택하고 브레이크 없이 뛰어 올라 멈췄습니다. 캬투둥의 새 모는 사람 옆도 매우 번화합니다. 무대와 77은 서로를 알고 있습니다. 위험한 것은 그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당신이 이겼는데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전에 너무 바빴습니다. 오래전부터 전에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이 게임을 한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은 77이고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났습니다. 네, 당신은 당신이 변하기 전에 오랫동안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집에서 함께 새를 모지만 그녀는 나타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세모이꾼 지안투 두츠는 제가 뒷줄로 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당신 친구가 함께 놀고 싶다고 했고 당신은 방금 그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기도 전에 짙은 녹색 사랑 가면을 다시 물었습니다. 방금 설명했듯이
연극에서 봄의 행운은 매우 혼잡하고 고통스러운 가면은 어울리기 쉽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바타 유형의 플레이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서 참석하고 지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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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가지 표시를 표시합니다. 저는 젠시우의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티는 이엔입니다. 게임 중간에 젠시우에게 언제 이 플레이어를 선택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웃었습니다. 그런 다음 제가 흐릿한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그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처벌하지 않고 말하면서 이번에는 결합할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를 풀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매우 죄송합니다. 그는 정말 하루 종일 테이블 한가운데 빗속에 누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표시는 그를 풀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젠시우는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지키겠다고 약속하십시오. 한 마디만 더 하면 팔아버릴 것입니다. 저는 그의 방문 앞에 멈춰서서 가볍게 몸을 기울이며 진실을 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건시위가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무릎에 앉았다. 그는 나이가 많았고 마지막 공놀이를 막 끝냈다. 그가 그랬을 때 나는 매우 기뻤다. 승리로 끝난 게 어디였더라. 건시위는 휴대폰을 옆으로 치우고는 곧바로 나를 붙잡아 코코넛을 내려놓았다. 휴대폰 속 쉬의 목소리는 여전히 황금빛이었다. 이야, 너희 둘 아직도 놀고 있잖아. 받지 마. 역겨워. 뭐라도 말해. 건시위가 휴대폰을 잡았는데 목소리가 쉰 채였다. 더 이상 놀지 마. 쉬는 너무 화가 나서 터질 것 같았고 감각이 마비되어 전화를 받는 게 나았다. 사랑은 사람을 감정처럼 만들 수 있다. 토는 감정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 사랑을 가장 먼저 즐기는 사람이다. 토 아우디오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구독을 눌러 다음 에피소드를 시청하세요.